차트 작성을 위해서 대상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이 삽입 탭에 이 차트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세로 막대형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목록에 나타나는데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설정된 영역을 분석해서 자동적으로 차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이렇게 생성된 차트는 이 테두리 영역을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거에 따라서 차트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테두리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요. 그 안에 그래프가 담기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 안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그래프들을 데이터 계열이다 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가로 방향으로 있는 이 부분이 가로축 값이 되겠고요. 이게 세로축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그래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범례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차트는 한번 만들어지고 끝이 아니라 차후에도 그 차트를 선택하고 이 테두리 조절점을 드래그 해가지고 데이터 범위를 다시 재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7월, 8월, 9월의 휴대폰 개통 판매량을 나타내는 차트로 바뀌게 되겠죠. 또 주목해서 보실 만한 부분이 차트가 생성이 되었을 때는 리본 메뉴에 해당 차트를 수정할 수 있는 차트 도구 상황 탭이 나타나고요. 그 하위 탭으로서 이 디자인 리본 메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서식 이런 탭들이 나와서 생성된 차트를 보다 풍부하게 꾸미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이 차트 자체에 제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 제목 부분을 제목 가운데 맞춰서 표시를 했고요. 생성되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누르시고 차트 위쪽으로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해서 제목이 배치가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제목 글꼴 상자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서식 조정을 하는 것처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탭 가셔가지고 글꼴의 색상이라든가 그 배경 색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테두리도 밑줄이나 기울인 꼴을 적용을 해서 꾸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서식 조정은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이런 빠른 미니 도금을 통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색깔을 또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미니 도구를 활용하면 더욱 빨리 서식 조정이 가능하시겠죠. 이 레이아웃 탭에 가보시면 축 제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축 제목을 아래에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세로 축 제목도 이 왼쪽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축 제목은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 역시 미니 도구 모음에서 글꼴의 크기를 작게 한다거나 크게 한다거나 색상을 바꾼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로 축 제목도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차트의 경우 굳이 범례 표시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범례를 없음으로 체크하면 보다 넓은 공간을 차트 그림을 표현하는 데 쓸 수가 있는데요. 범례 위치는 위쪽에도 놓을 수 있고 아래쪽이라든가 왼쪽 측면에도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꾸미는 이 서식과 어울리는 스타일로 범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각각의 그래프들을 데이터 계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그래프가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눈금선을 창조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수치를 이 앞쪽에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데이터 레이블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 레이블 항목에 가운데 부분에 생기게 설정을 하시면 선택된 데이터들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가운데에 수치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정 그래프가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가운데로 설정을 하시면 모든 데이터 계열 그 중간에 이 수치가 표시가 되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 데이터 레이블이 그 계열 바깥쪽 끝에 표시되게 하는 건데요. 주요한 데이터 레이블 수치인 것 같은 경우는 이 배경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따로 축 서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열 끝에 있는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이 서식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른 데이터 레이블에 비해서 더 눈에 띄는 레이블이 되게 됩니다. 배경이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좀 밋밋해서 이 부분들을 다른 색상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그림 영역을 펴시고요. 기타 그림 영역 옵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그 단색 채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정하는 색깔로 뒤를 채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색상을 여러분이 임의로 정하셔가지고 그것을 이 차트에 반영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은 채우기 없으므로 그냥 체크를 하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내용이 뒤바뀔 수 있는 행렬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로축과 세로축의 내용이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눌러서 원래 가로축, 세로축으로 표기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